그리고 수입은 제가 밝힐지 말지 아직도 되게 고민되긴 하는데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심사 통과하는 시놉시스를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작가로서 제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유료 강의나 작법서, 학습지 같은 것을 돈 주고 구매할 때 꼭 작가 경력을 확인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유료 강의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하셔서 구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필명,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가님이 론칭하셨던 작품 목록과 프로모션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웹소설 강의를 돈을 받고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대략적인 수입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론칭한 작품과 프로모션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웹소설의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뷰수, 즉 작품의 관람수와 그 작가가 버는 수입의 양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무료 화수가 많이 풀리는 특정 프로모션을 받은 어떤 작품은 100만 뷰, 또 그렇지 않은 다른 프로모션을 받은 작품은 10만 뷰가 떠 있다면 두 작품의 수입이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10만 뷰인 작품의 수입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꽤 흔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명, 그리고 론칭했던 작품과 프로모션, 그리고 대략적인 수입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유료 강의를 들을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너무 빡빡하게 보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도 심지어 돈을 주고 듣고자 한다면 뭐 반에서 꼴등하는 사람한테 공부법을 묻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 쓰는 법 혹은 웹소설로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싶으신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을 꼭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4년차 웹소설 작가고요. 로판 주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프로모션은 네이버에서 정연이라고도 불리는 금멜무, 그리고 토멜무, 카카오 페이지에서 현 3다무, 구 기다무도 받아봤고 현 3다무도 받아봤어요. 총 N종 정도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제가 밝힐지 말지 아직도 되게 고민되긴 하는데 왜냐면 저는 무료 강의니까요. 그래도 아주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대기업 연봉 이상을 벌었습니다. 필명은 저는 유료 강의 아니니까 안 밝혀도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잉. 자, 그러면 그럼 너 이거 무료 강의인데 그리고 뭐 바쁘다면서 이걸 왜 찍냐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 하루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무언가에 몰입했는지, 두 번째는 땀 흘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도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 쓰는 게 직업이니까 거의 매일 몰입을 하는 것 같고 또 운동도 거의 매일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전업 작가이면서 매일 혼자 일하다 보니까 타인을 돕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타인을 좀 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도 아직 나아가야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나 지식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으로 모두 전달해 드릴까 해요. 자, 사설이 길었는데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놉시스 설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작가형 시놉시스와 심사형 시놉시스가 다른가요? 혹은 달라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답은 달라야 합니다. 입니다. 로판의 경우 우리가 쓰는 건 장편이에요. 120화
혹은 200화 넘게도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놉시스 혹은 트리트먼트라고 불리는 것을 세세하게 다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편 집필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사용하는 시놉시스 양식과 심사용 시놉시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 역시 따로 작성을 하고요. 장편 집필을 위한 작가가 보는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작성법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부분은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보고, 오늘은 심사용 시놉시스,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을 통과하는 시놉시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놉시스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초반부 원고가 중요할까요? 시놉시스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초반부 원고가 훨씬 중요해요. 심사의 당락은 초반부 원고가 결정합니다. 제 작품은 뒤에서 반전이 막 엄청나요. 혹은 시놉시스를 완성도 있게 썼는데 초반부는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요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원고가 1순위고 원고가 재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1화에서 5화 그리고 1화에서 10화를 엄청나게 공들여서 몇 번이고 갈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저 역시 초반부는 쓰고 고치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써보기도 하고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초반부 원고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시놉시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첫 번째, 두 원고의 수준이 비슷한데 키워드나 아니면 그 작가의 전작 성적 같은 것도 겹친다. 그러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시놉시스의 완성도가 심사에 조금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전작 성적이 없는 신인이시라고 하면은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분이 120화, 거의 200화 가까이 되는 장편을 완결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분의 경우 시놉시스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고가 재밌으면 여러분 장땡입니다. 웹소설은 그냥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인이셔도 원고가 재밌고 심지어 여기에 무료 연재 성적이 있다. 로판의 경우에는 조아라 같은 곳에서 투베이 베스트 1위를 하거나 월간 베스트 1위를 했다. 그러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놉시스가 없거나 정말 거지같이 써도 심사가 통과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의 경험담입니다. 초보 시절에 저도 시놉시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때는 심사를 보는데 시놉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당시에 조아라가 아직 좀 부흥기였고 거기서 월간 베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냥 정말 거의 시놉시스 없다시피 해서 심사를 통과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반부 원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신인분들이시라면 여기에 더해서 무료 연재 성적이 오히려 완성도 있는 시놉시스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알아주세요. 그리고 시놉시스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건 투고용 시놉시스를 쉽게 쓰는 팁입니다. 웹소설을 출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택을 받아서 출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출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각 출판사마다 시놉시스 양식을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시놉시스 양식은 각 출판사별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걸 투고를 여러 개 하면 각 출판사별로 시놉시스 양식을 맞추는 것도 꽤나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마스터 템플릿을 하나 마련해 두고 거기에 시놉시스를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 투고하기 전에 제가 썼던 마스터 템플릿에 있는 시놉시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투고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훨씬 투고 과정이 간략하고 편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투고할 때 쓰는 마스터 템플릿 시놉시스 양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로 작가 정보란이 있고 두 번째로 작품 정보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 정보란은 먼저 필명과 이메일 그리고 작가 경력이 있다면 작가 경력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무료 연재 성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간했던 작품명과 플랫폼 그리고
프로모션 종류와 성적까지 써주는 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메일 주소 틀리지 않는 겁니다. 수고를 성공했을 경우 메일 주소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틀리지 않고 잘 작성해 주셔야 하고, 가끔 보면 출판사별로 여기에 연락처를 요구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제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닌가요? 하고 우려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연락처를 요구하면 그냥 연락처를 쓰는 편입니다. 출판사에서 딱히 저희 개인정보 갖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연락처 기입하는 란이 있다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분량을 쓰셔야 합니다. 최상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플랫폼별로 권장 완결 분량이 있어요. 이 경우는 물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플랫폼에서 찾아와서 복수를 하거나 포복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쨌거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 분량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조기 완결을 해버린다. 그러면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 사람 매번 100화도 못 채우고 조기 완결해버리잖아 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작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분량에서 분량이 초과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120화 완결을 한다고 썼는데 130화 되거나 150화 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키워드를 적어야 합니다. 웹소설에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만약 키워드가 지금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웹소설을 좀 더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이 작품의 장르, 회빙안이 요즘 유행이니까 회기물이다, 빙의물이다, 한색물이다 이런 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분위기와 예를 들면 복수물이다, 요가물이다 이런 키워드를 적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여주 관련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 줄에는 남주 관련 키워드를 써주는 방식으로 저는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개글을 적으셔야 하는데요. 이 소개글을 쓰는 팁은 내가 원하는 플랫폼, 네이버면 네이버, 카카오면 카카오 플랫폼에 들어가서 작품들의 소개글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소개글에도 플랫폼별 어떤 성향이 조금 다르고 또 여기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느는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소개글도 한번 정성껏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소개글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베라 갔을 때 먹는 아이스크림의 맛보기 스판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작품에서 어떤 재미를 줄 건지, 어떤 여주가 나오고 어떤 남주가 나오고 그 둘이 어떤 스토리를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소개글에서 압축적으로 최대한 잘 재밌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대사나 내 작품의 분위기 혹은 주인공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대사가 있다면 그걸 써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 써야 될 것은 기획의도인데요. 이 기획의도 파트를 많은 작가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재밌게 써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획의도라는 건